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7일 화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대선과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2024년 선거에는 한인 110만 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 1,500만 명의 보팅 파워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아시아계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계가 2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계가 260만 명으로 2위, 인도계가 210만 명으로 3위, 베트남계가 130만 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2020년보다 200만 명이나 늘어난 1,500만 명으로 전체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선 때에는 투표율이 6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 캐스팅 보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어제 또 위반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배심원단 대부분이 민주당원으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 데에 대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 $1,000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은 이번이 두 번째로 판사는 비방이 계속되면 구금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천 판사가 말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을 깜빡이며 응시하다 발언이 끝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SNS에 9차례에 걸쳐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9,000를 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수사한 뒤 상사인 검사장과의 불륜 의혹이 드러나 사임한 전직 특별검사가 자신과 상사의 관계에 대해 극히 미국적인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이선 웨이드 전 특검은 어제 ABC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직장 로맨스는 극히 미국적인 일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 또 우리 자신과 검사장에게도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드 전 특검은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사적인 문제가 이 중요한 기소에 초점이 된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검사장의 사적인 관계가 트럼프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는 내 개인사가 그 사건의 진정한 문제를 흐리기 시작한 것이 싫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웨이드 전 특검은 페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에 의해 2021년 11월 특검으로 임명돼 작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시기에 윌리스 검사장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자 지난 3월 특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사건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사건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웨이드 특검을 해임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사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실질적인 이해충돌을 입증할 혐의와 증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11,779표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7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2월 실시한 소비자 기대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년 후 주택가격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의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5년 후 집값 상승률의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임대료 경우 1년 뒤에 지금보다 9.7%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이 상승률은 작년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이 누적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았던 식품 회사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식료품 가격은 2019년 대비 26%가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가격은 33%가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도 다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레비뉴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올해 1분기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의 감소는 기업 실적에도 반영됐습니다. 이 맥도날드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1.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72달러보다 낮았습니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소비 감소세가 놀라울 지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장 방문객 수가 7%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4%가 빠졌습니다. FBI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라 조지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3곳은 컬리지 파크와 이스트 포인트, 제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세 도시는 조지아주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애틀랜타 근교에 위치한 컬리지 파크로 조지아주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 도시의 폭력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 기준 7,909건으로 주 평균보다 500% 이상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인 이스트 포인트도 조지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46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인 제섭은 인구 10만 명 기준 5,774건의 범죄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조지아 평균보다 140%가 높았습니다. FBI는 이 도시들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조지아주 차원의 집중 지원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각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